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우리 TAT 1급 수업하면서 지금 이론에 대한 건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까지 지난 시간에 다 마무리가 됐고, 이론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도 작년에 기출되었던 39회부터 44회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는데 기출문제 중에서 실무에 해당되는 첫 번째 재무회계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실무 두 개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39회부터 시작을 할게요. 39회 첫 번째 문제가 뭔가 보니까, 자, 거래자료 입력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1번 문제는요, 지금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DB제도 가입하고 있는 거성산업은 생산직과 사무직 직원의 퇴직연금, 기부금, 기여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삼성생명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했다고 나와 있죠. 부담금 중에서 1%는 부담금 1% 지금 뭘로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했냐면 사업비로 사용된다 그러는데, 어디 사업비예요? 우리 회사 사업비겠어요? 금융기관의 사업비겠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연금을 갖다가 보내게 되면 이 자금의 운용을 회사가 합니까? 금융회사가 합니까? 금융회사가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자기네가 그 자금을 운용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운용하는 수수료를 회사에 청구를 해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그 금융기관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내는 거 그거 이외에 거기 회사에 수수료 있잖아요. 1년에 보통 한 번씩 이렇게 청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담금은 여기 생산직 거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800. 여기 사무직 거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1%면 여기 1%를 하게 되면 1800만 원에 1%는 얼마겠습니까? 18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900만 원에 1%면 얼마예요? 9만 원 되겠네요. 이해되시음?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요 두 가지 금액 합친 거 2,700만 원이 빠져나갔죠. 그쵸? 그러면 분기한다면 우선 확실하게 아는 거는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빠져나갔어요? 얘는 굳이 나눌 필요 없죠.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니까 2,700만 원 빠져나갔다고 표시하는 건 별반 어렵지 않은데, 지금 여기 차변에다가 써야 될 계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잘 봐두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잘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죠. DB형이게 되면 확정급여형은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계정 과목을 뭘로 써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 처리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지금 얼마를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2,800만 원이겠, 2,700만 원이겠어요? 요거는 빼야 되겠어요. 여기 금액 내보낸 것 중에서 1%는 여기 사업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7만 원은 빼야 되겠죠. 27만 원을 빼게 되면 2,673만 원. 요게 자산으로 처리가 돼야 될 것이고, 됐어요? 그럼 나머지 수수료 써야 되죠. 수수료는 총 얼마예요? 두 개 합쳐서 27만 원이지만 TAT 2급부터는 회사가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산직, 사무직 나누어놨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쓰는데, 지금 위에 생산직 거에 대해서만큼은 500번대 수수료 비용 쓰셔야 되겠죠. 얼마로? 그래서 18만 원이 수수료 비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무직 거 얘도 수수료 비용이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얘는 몇 번? 800번대 판관비로 수수료 비용 판관비
그래서 얼마? 9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내용 가만히 보니까 어렵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순간 잠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요거 실수해서 27만원 홀라당 그냥 다 수수료 비용 쓰고 만세불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특히나 이렇게 여기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 여기 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인 AT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까먹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전산 세무서외의 거는 회계 1급 때부터 제조업이라 해서 비용이 500번대, 800번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회계 처리하는 거 써놓고 보니까 별거는 아니죠. 이해되셨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 주의해야 되겠다는 결국 요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나름 이러는 것을 문제로 본다면 여기 부담금 중 1%는 사업비로 충당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써놨는데 요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죠. 사뭇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 보험회사에서 사업비 같은 거 미리 띄죠. 그런 것처럼 여기 퇴직연금도 여기 그 삼성 생명에서 퇴직금을 운용해 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 그 뭐죠? 수수료 비용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거기 잘 그냥 금방 끄떡거리시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 이거는 위에다 써주고서는 자, 사채 다 아시죠? 그러면 뭐 뻘쭘할 거고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눈만 멀뚱멀뚱 할 거고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 FAT 1급 과정에서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채를 발행했을 때의 회계 처리와 기본적으로 1년차 지나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 아주 장황하게 설명 많이 해드렸었죠. 다시 한번 복습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몇 번 반복하셔서 외우세요. 외우는 방법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써드리는 대로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 건 설명 안 보고 얘만 갖고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채와 관련돼서의 문제는 뭐냐면 우선 그 1년 지났을 때 물론 회계 처리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죠. 여기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알아야 되는 것 그걸로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지 되는데 여기 문제는 첫 번째 해에 이자 비용 얼마냐는 거예요. 또는 첫 번째 해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얼마냐는 것이고 또는 TAT 2급에서 많이 나왔던 이론상의 문제로 사채 할인 발행일 경우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은 매년 상승한다, 증가한다. 그다음에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해야 된다. 그러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할증 발행을 하던 할인 발행을 하던 다 증가만 한다. 요거 그림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론 문제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금액으로도 얘가 우선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발행을 했대요. 제가 날짜별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2019년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뭐 다른 거 관두고 그냥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 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2,855만 8,900원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럼 사채는 얼마짜리 발행했대요? 사채는 3천만 원짜리 발행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할증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이에요? 뭐 어려운 거 없이. 그리고 이렇게 발행하고 나서 지금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얘 계정의 이름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쓴다 그랬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지금 차이가 얼마가 나고 있습니까? 144만 1,100원 이렇게 차이 나죠.
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은 뭐라 그랬어요? 사채는 지금 여기 3년 후에 3년 후라 그랬나? 어디 갔어? 3년 후에 만기가 되는데 일종의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처럼 올해 비용으로 다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정률법, 연속기법 이런 것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것처럼 이자 비용인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올해 비용으로 다 처리하지 않고 만기가 되는 3년 동안에 나누어서 처리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누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불렀고 금융 그 비용에 대해서 상각하는 유명한 방법이라고도 얘기해 드렸었죠. 그죠? 지금 얘 회계 처리는 며칠 날짜로 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 사채 발행했을 때 이렇게 처리한 거였었어요. 그죠? 지금 문제하고 상관없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거 회계 처리하고 이자 비용 사채 할인 발행처럼 상각에 계산하는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여기 날짜는 이 정도 할까? 2019년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 얼마예요? 1년 지났을 때 이거 써야 될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얘 지금 이자율이 몇 %라 그랬었어요? 거기서 표시이자율 10%라 그랬었죠? 그러면 얘를 우리는 현금으로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천만 원에 10%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매년 300만 원씩은 줘야 되겠죠. 얘는 무조건 나가야지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알았는데 요거 회계 처리할 때 제가 뭐라고 썼었냐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얘기하면서 우리가 발행한 사채의 액면 이자율 있죠? 액면 이자율 요 위에다가 제가 그대로 써 놓으세요. 그랬었던 거 기억나요?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었어요. 여기다 10% 이렇게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효 이자율 또는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은 이 돈, 얘는 장부가액이라고 제가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얘 몇 %예요? 12%를 여기다 써놓고요. 이 금액하고 그냥 곱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2,855만 8,900원에다가 12%를 곱하게 되면 이자 비용은 지금 얼마로 나옵니까? 이자 비용은 전 계산해놨어. 342만 7,068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첫 해에 1년이 지났을 때 이자 비용은 342만 7,068원인데 지금 첫 해에 1년 지났으니까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여기 1년치만큼은 지금 비용 처리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얘 342만 7천 얘하고 300만 원하고 차이 그 금액이라 그랬었죠. 여기 12%하고 10%의 차이가 바로 요걸 테니까 그래서 얘 이름은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해가지고 42만 7,068원이 1차 연도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얘는 3년이 지나가면 제로로 다 맞아서 떨어져 없어져야 된다 그랬었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 TET 1급에서는 요건 TET 2급 수준까지 그냥 배웠던 내용이었었는데 지금은 얘는 상환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날짜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 한 문제만 설명 잘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면 아주 좋아요. 2019년도 저는 1년치를 계산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며칠 날 상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는 볼게요. 거기 사채 발행 내역 설명해 줬고요. 이자 지급은 연 4회
3월 31일, 6월 30일 이렇게 분기마다 지급하는 걸로 해놨죠. 자료 2에 보시면 2019년 3월 31일 날 이자 주면서 사채 상환하고 있죠. 이 사채 상환하는 얘를 갖다가 이자 지급한 거래 회계 처리해서 입력해 주고요. 밑에 사채 상환 거래에 대해서도 입력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분기는 몇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3월 31일 시점에서 우리는 여기 차변에 대변에 우선 3개월은 지났으니까 우리 뭐부터 줘야 되겠어요? 이자부터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자를 줘야 되고요. 차변에다가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얼마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서둘지 않고 천천히 하니까 얘는 지금 1년 거였었죠. 그죠? 지금 사채 여기 3천만 원에 대한 이자율은 얼마예요? 10%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10%면 1년치 이자는 얼마로 계산된다는 뜻? 30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는 것은 지금 300만 원이 아니죠. 얼마를 줘야 돼요? 여기 월할 계산 해줘야 되잖아요. 월할 계산은 어떻게 해줘요? 여기 곱하기 지금 3개월밖에 안 지났죠. 3개월밖에 안 지났으니 12개월 중에서 몇 개월 거만 주면 돼요? 3개월씩만 주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금액 75만 원 나오는 거 너무 어렵지는 않죠? 그럼 여기 현금은 얼마 지불이 먼저 돼야 되겠어요? 여기 75만 원은 무조건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하여 안 그리하여?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면 동영상 보는 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안 볼 거예요? 볼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도 12분의 3, 3개월치를 계산했다면 이자 비용도 똑같이 월할 계산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곱하기 몇 분의 몇? 12분의 3 하면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2분의 똑같이 3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답니까? 여기 계산을 해놨을라나? 85만 6,767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치만 계산을 띵 해봤더니 85만 6,767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얘는 3년치였었는데 지금 여기 3개월치만 여기 상각을 해서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는 75만원과 그다음에 85만 6,767원의 차이겠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빼면 10만 6,767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이자 지급 거래 기록하세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자 지급한 거 3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얘가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런데 거래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자는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환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분기는 2019년 3월 31일자로 지금 얘 다 없애야 되잖아요. 차변에 여기 사채로 돼 있던 거 사채는 지금 손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얘 지금 상환하고 있죠. 그래서 사채에서 얼마를 빼줘요? 3천만 원 빼주고요. 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얼마 이체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보통 예금에서 얼마?
3천만 원 그대로 나갔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사채를 상환할 때 별반 사채 갚고 보통예금에서 돈 나간 거 얘가 문제가 있어요? 얘는 문제 아니야. 액면가액으로 얘는 다 줘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남아 있죠. 얘를 갖다가 없애줘야지 돼요. 얘는 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44만 1,100원 있었는데 여기에서 3개월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한 금액은 얼마를 상각했어요? 10만 6천 요만큼 상각을 했죠. 그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현재 얼마가 남아있겠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남아있는 금액은 130 얼마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차변에 133만 4천 333 이렇게 남았죠. 그럼 얘는 다 떨어서 제가 없애줘야 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얘는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를 갖다가 싹 없애주느냐 하면 133만 4천 333원 이렇게 없애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로 하지 말고 파란색으로 할까? 이렇게 없애주고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여기 133만 4천 333원만큼은 차이가 나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사채 발행할 때 비용 이만큼이 발생했죠. 그리고 첫해 이 비용을 140만 원 중에서 10만 6천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이자 비용으로 떨어냈는데 얘를 지금 전체 한꺼번에 3개월 만에 갚아버리고 있죠. 그럼 여기서 얘를 뺀 이만큼은 우리가 비용으로 발생하겠죠. 그 비용이 왜 발생한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다 상각해주고 사채를 상환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이다. 그래서 얘 이름을 사채 상환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TET 2급에서까지는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사채를 상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채 상환 손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 얘는요 2분계는 이자 지급거래에 대한 분계고요. 이자 지급거래 이 3개월치였었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거래는 얘는 사채 상환 거래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 금액 합쳐서 이 금액하고 똑같죠. 그래서 상기돼서 없어졌죠. 상환할 때 그래서 사채를 상환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스케줄에 맞춰서 상환할 때는 이런 것 사채 상환 손실이나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채 상환 이익은 보편적으로 할증 발행일 때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시 상환을 하게 되면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아무 때나 막 하게 되면 얘가 발생해요. 그런 내용들은 차후에 사채에 대한 거 문제 나올 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20년도 첫 번째 시험이 이 사채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어떤 거? 이자 지급거래에서 지급할 때 요거 그거 보통의 경우에 내 맘이지 뭐. 내가 하겠다는데. 보통 예금 맞아요. 여기 통장에 지금 75만 원 찍혀 있죠. 거시기 한 사람한테는 보통 예금이라고 보일 거고 아닌 사람한테는 현금이라고 보일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해야지 맞는 거죠. 아니 그게 맞는 거죠 당연히. 나의 무식함을 자꾸 드러내야지 속이 시원하죠. 내가 한 거를 지금 다 못 띄웠어.
여기 지금 나온 거 까먹고서는 그냥 썼네. 확실히 지혜 씨가 아프고 오더니만 더 지혜로워졌어. 여기 지혜 씨가 말씀하신 대로 계정 여기 지금 문제 보통 예금에서 차감된 걸로 나와 있죠. 여기 보통 예금으로 써주셔야지 돼요. 굿,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상환 여기 내용들을 뒤에 기출문제에 또 출제된 것들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TET 1급에서 질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자 지급 거래는 월화상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상환할 수도 있고요. 여기 TET 2급까지 문제가 여기 문제였었어요. 근데 TET 1급에서는 사채 상환하는 거래가 여러분들한테 연결시켜진 문제인데 지금 제가 설명은 쭉 계속 해드렸지만 설명이 되게 길었죠. 이거 여러분이 1분 안에 풀어야 돼. 지금 푸는 건 고사하고 이해하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근데요 연습하면 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런 논리로 연습해서 이 문제를 푸시게 되면 몇 번만 풀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과 지식에 관련돼서 변별력이 아주 높은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또 얘기해요. 오늘 한번 풀어보고 내일 한번 풀어보고 모레 한번 풀어보고 한 3일만 요 문제 사진 찍어놓거나 해놓고 나서요. 그 문제만 보고 천천히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막히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한 3번, 4번 써보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됐을 경우 제가 썼던 방법인데 매일매일 한 번씩만 풀어보세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도 뭐 몇 분은 5분 정도 걸린다고 치더라도 10분 걸린다 치더라도 나중에는 문제가 외워져서 이 분계가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 많이 들이지 마시고 반드시 연습하세요. 뒤에 이제 문제들 계속 풀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TET 1급 재무회계 문제에서 저기 지난번에 제가 열심히 열강을 했던 자본계정하고요. 그 배당하는 거 있죠? 자본계정하고 얘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아시겠죠? 여기 문제 하나에 뒷담하는 게 좀 연결돼 있죠? 선생님 찍을래요?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긴 하는데 가능하면 연습은 먼저 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밑에 보기는 안 봤지만은 우선 문제 해결하는 거 전반적으로 설명은 다 해드렸죠. 복습하실 때 또 보면 기억하실 수 있겠죠. 밑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안 보였어요. 얘가 사채 이자는 75만원, 그 다음에 상환한 금액은 3천만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의 상각액에 대한 설명 쭉 나와 있었던 거를 제가 1번 이자 지급 거래와 2번 사채 상환 거래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기출문제 보길 잘했죠? 안 보는 게 낫을래나? 너무 맨땅에 그냥 헤딩하는 것 같아서. 됐어요? 자, 지금 한 5분 정도 7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뒤 이 문제가 또 나와요.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39회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1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41회 기출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41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첫 번째 문제는 2020년 3월 15일 날 주주총회를 해서 결의가 됐대요. 영진 하우징의 주식수는 만주고요.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근데 주주총회에서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배당을 결정을 했죠. 현금 배당은요.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내용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을 때는 금액 얼마라고 배웠지만 얘는 TET 이제 1급이니까 금액을 주지 않고 실제로 나오는 실물 증빙 서류를 보고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준 내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현금 배당은 얼마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당 얼마 주기로 했대요? 1,000원. 그러면 1,000주 있었으니 주당 1,000원이면
공 3개 붙이면 여기 현금 배당은 얼마가 되겠다? 지금 여기 밑에 만주 있었다 그랬었고 만주 곱하기 주당 얼마, 이게 금액은 얼마? 1,000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니 여기 현금 배당은 1,000만원이 나오겠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식 배당은 몇 주로 하기로 됐나? 여기도 보니까 주식 배당은 한 주당 0.2주 한 달에 돼 있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 만주 있었는데 여기에 곱하기 0.2 곱하기 되면 주식 배당은 몇 주예요? 2,000주가 되겠구나. 이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주수로 기록할 게 아니라 뭘로 기록할 거니까 금액으로 기록해야 되니까 한 주당 얼마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2,000주 곱하기 액면 5,000원 이렇게 하게 되니까 250 이것도 1,000만원 되죠? 자, 그러면 현금 배당도 1,000만원, 주식 배당도 금액으로는 여기 지금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거 있었죠. 배당할 때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법정 적립금 주지 않더라도 그냥 써야 된다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이익 준비금. 이익 준비금은 얼마다? 이익 준비금은 지금 현금 배당 된 거에 대해서 10%라 그랬었죠. 그러면 이익 준비금은 얼마로? 100만원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건지 아시겠죠? 문제에서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은 이거 알고 계셔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이익 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이고요. 현금 배당하는 거에 대해서 상법상에서 정해놓은 규정이에요. 돈 벌었다고 현금으로 내일은 다 나눠 먹지 말고 여기는 주식회사이니까 주주들의 나중에 그 회사의 건전성을 위해서 미니멈 몇 퍼센트는 10%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0%는 적립금으로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법정 적립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당된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라고 알려드렸죠. 이익 준비금은 자본 계정이니까 여기 1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계정 이름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미지급한 거죠. 지금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얼마? 여기 1,00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 또 주식은요 미교부라는 말 쓴다 그랬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도 얼마? 1,0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사업확장 적립금인데 얘는 임의적립금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업확장 적립금 해서 5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요 내용들은 지금 뭘 처분한 거예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남은 돈이니까 원래 자기 자리가 대변이에요. 근데 얘를 지금 처분했잖아.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기 합계 금액만큼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서 얼마가 줄어들어야 되냐면 다 합쳐서 2,600만원이 줄어들어야지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600만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얘는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쓰이는 명칭이라 그랬었죠. 회계 처리할 때는 얘를 뭘로 바꿔주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나요? 코드번호 375번에 2월 2일 잉여금이라고 계정을 써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계정 코드번호 377번 있어요. 근데 회계 처리할 때는 우리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써주셔야지 재무상태표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얘는 그 TET 2급 수준에서 배웠던 거, 또 지난번에
회계 이 이론에서 배웠던 설명 거기에 크게 달라진 거 없죠? 네. 똑같아요? 뭐 그런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얘는 날짜가 며칠 날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2020년 3월 15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요. 이렇게 주주총회가 열려서 결의가 되게 되면 한 달 이내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한다? 집행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2020년 4월 15일 한 달 뒤에 얘를 집행하게 된다고 치면 그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줘요? 차변에다가 우선 현금 배당했으니까 미지급 배당금 얼마는 빼고 1,000만 원은 빼주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으로 보내줬다고 치면 되겠죠? 보통예금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보내주면 될 것이고 주식배당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주식배당은 미교부 주식배당금 빼야 되겠죠? 미교부 주식배당금 1,000만 원 빼주고요.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얘는 자본금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자본금 1,000만 원 이렇게 써 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더 해요. 배웠던 거니까 다 물어봐야지 복습이 될 테니까. 자, 계정 보세요. 여기 미지급 배당금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뭐예요? 미지급 배당금. 지혜씨 뭐야? 크게 얘기해. 틀리면 쪽팔릴 것 같아서? 틀려도 괜찮아. 내가 모른 척 할게. 저기 미지급 배당금은요, 미지급금처럼 얘는 부채 계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배워놓고서도 자신이 없을까? 아파서 그랬구나. 미안해. 아팠던 걸 내가 까먹었네. 얘 부채 계정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무슨 계정일까요? 효선씨, 이거 무슨 계정이겠어요? 너 시침 뚝 따고 있지? 내가 얘기 하나도 안 해준 것처럼. 이게 돌려보면 다 나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계정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려요. 자본 계정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자본 조정. 자본 조정 계정은요, 의미 자체가 회사의 주식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계정들은 자본 조정 계정에다가 다 몰아넣는다고 그랬었고,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를 교부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되죠. 주식수가 변동되죠. 그래서 얘는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 중에서도 어디요? 자본 조정 계정에 해당되는 계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이 정도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얘는 저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얘는 리스 회계 나오는데, 리스는 면세 품목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회사에서도 요즘 많이 리스트들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는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전자 계산서를 받게 돼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운용 리스 계약 내역 그래놓고서는 한빛 캐피탈에서 여기 차는 벤츠 리스 대상 금액은 2억 2천짜리고요. 계약 기간 3년이네요. 잔존가치 8천만 원이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계산서 받은 거 봤더니 지금 공급가에 8천만 원 잔존가치 이거에 대한 거래인 것 같아요. 리스료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거 그거를 물어본 건 아니고요. 자, 그럼 문제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리스 보증금도 30%라고 했네요. 리스 보증금이 30%라고 얘기한다면 리스 대상 금액 2억 2천 곱하기 30% 하면 되겠죠. 그러면 6,600만 원은 금방 계산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이 나와 보이긴 하는데 내용 실상 그럴까? 여기 3월 1일자 거래로요.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한빛 캐피탈로 1,400만 원만 지금 보낸 거죠. 그죠? 자, 무슨 문제를 물어봤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자고요. 자, 자료 1은 리스 제공자와 운영 리스 계약한 체결 내용 아까 봤죠? 그다음에 자료 2는 리스 계약 만료 시 지금 리스 대상 자산에 자산을 인수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리스 기간 끝났대요. 그래서 아까 잔존같이 남아있던 거 있었죠? 그 돈을 내고 지금 사들였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음? 그 다음에 자료 3은요. 리스 대상 자산 인수대금 중에서 리스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 질문. 지금 이 거래를 운용 리스 자산 인수에 따른 거래 자료를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일반 전표에 입력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이거는 FAT 2급에서도 알 수 있는 문제를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징그럽게 딱 써있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아까 리스 보증금 얼마 계산됐었어요? 리스 대상 금액인 2억 2천에 30%라고 하니까 6,6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여기 취득한 가격은 지금 8천만 원이라고 했으니 지금 이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얘는 지금 분기를 좀 하겠지만은 부가세 그 증빙서류 매입이죠. 매입에서 증빙서류는 계산서니까 부가세 유형은 53번 면세 선택하셔야겠죠.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8천만 원 될 것이고 부가세액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부가세 유형 선택해서 혼합분계 써야 되겠죠. 지금 제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내용들 얘기해 드렸고 중요한 건 밑에서 이 자료를 입력 못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지금 벤츠 차량이죠. 또 이걸 원재료라고 쓸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는 벤츠는 원재료야? 벤츠 저기 먹방 걔한테는 원재료이겠죠. 그래서 기업 요즘 한국 가서 사라진 지 오래죠.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쓴다?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는 얼마짜리로 써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8천만 원에 인수했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거래가 회사에서 있을까 없을까?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 회사에서는 렌트하거나 아니면 리스로 운영하는 자산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걔를 갖다가 인수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아까 보증금 있었죠. 보증금은 여러분들이 보증금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리스 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리스 보증금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재무상태표에 이게 쭉 찾아보시잖아요. 기타 자산에 리스 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걸 찾을 줄을 몰라. 왜? 계정도 어떤 계정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처음 나왔거든. 근데 한번 보면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이게 잊어버릴 만한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리스 했을 때 리스 보증금 내는 거는요. 실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FTAT 2급까지는 이런 계정을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리스 실제로 TAT 1급이 난이도가 있는 계정 처리할 때 뭐 난이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앞에 TAT 2급까지 잘 안 나왔던 것 뿐이지 실무에서는 많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리스 보증금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물어보면 임차보증금처럼 보증금이었으니까 자산이었죠. 근데 지금 얘 정산하고 있잖아. 그럼 자산 계정 6,600만 원 이만큼 좀 떼줘야 되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가 차이 나요? 그게 뭐예요? 보통 예금에서 1,400만 원 지금 지급했다면서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복잡하게 자료가 많이 주어 있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억하실 때는 리스 거래가 우리 그 잔존 같이 남아있는 자산을 인수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되게 복잡한데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쉽게 나왔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작년도 제39회 재무회계에 대한 실무 기출문제하고 40일에 두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일단 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